아직도 내신이 어려워? 내신은 역시 더국어 논술학원입니다. 자, 우리 이번에는 현대시 26번, 28번 같이 한번 볼게요. 현대시가 이제 두 작품이 나와 있습니다. 태장고등학교 친구들은 고전문학은 빠지죠? 고전시, 고전소설 빠질 거예요. 맞나요? 이건 다행이에요. 정말. 이번에는 오히려 고전이 정말 많이 어려웠어가지고 염려를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 내신에는 시와 소설이 세 작품 모두 현대시에서는 두 작품 그리고 현대소설 한 작품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작품이어서 우리가 이 암호화로 놀란 가슴 현대시로 현대소설로 진정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윤동주 시인입니다. 우리 민족이 가장 사랑하는 일제강점기 저항시인 윤동주 시인의 위로라는 작품이에요. 아마 처음 보는 친구들 많을 겁니다. 그쵸? 윤동주 시인의 위로라는 작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이란 놈이 흉한 심보로 병원 뒤뜰 난간과 꽃밭 사이 사람발 닿지 않는 곳에 그물을 쳐놓았다. 옥에 요양을 받는 젊은 사나이가 누워서 치어보기를 바라게. 이렇게 되어 있네. 요거 약간 수필 느낌 나네요. 그쵸? 산문시예요. 그쵸? 산문시. 그리고 지금 1연에서 봤을 때 행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고 있어요? 바르게 하면서 이제 끝나서 다음 연으로 이어지고 있죠. 나비 한 마리가 꽃밭에 날아들다 그물에 걸려였다. 누구의 거물에 걸린 거야? 거미가 쳐놓은 그물에 걸린 것이죠. 그렇다면 왠지 거미는 사실 이 생태계에서도 그렇지만 포식자에 속하잖아. 거미는. 그쵸? 그리고 반대로 나비는요. 좀 약한 존재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일제감정기 활동했었던 저항시인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시를 읽게 된다면 약간 이제 그 시대적인 상황을 반영문적인 관점에서 이제 보게 되면 아마 거미는 일제감정기 때 힘이 있었던 존재, 나비는 이 거미의 그물에 걸리는 힘이 약한 존재?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 노란 날개를 파득거려도 나비는 자꾸 감기우기만 하는데 그 그물에 막 몸이 칭칭 감기는 거야. 거미가 쏜살같이 가더니 끝없는 실을 뽑아 나비의 온몸을 감아버린대. 사나이는 긴 한숨을 쉬었대. 사나이는 긴 한숨을 쉬었다. 갑자기 이제 누가 등장? 사나이가 등장했네요. 그죠? 나이보단 무수한 고생 끝에 때를 잃고 병을 얻은 이 사나이를 위로할 말이 거미줄을 헝클어버리는 것밖에는 위로의 말이 없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위로라는 시가 끝이 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사나이가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들 거미랑 나비가 나와가지고 알 것 같았는데 사나이가 나오게 되니까 사나이가 누군가? 라는 생각이 좀 들었을 것 같은데요. 같이 한번 분석해 볼게요. 거미란 놈이 거미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의인화하고 있어요. 거미를 사람처럼 의인화하고 있죠. 그쵸? 자, 거미는 일제감정기에서 강력한 존재. 아마 일제가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흉한 심보로, 흉한 심보. 거미가 내는 심보가 흉하대. 좋지 않은 것이잖아. 그래서 부정적인 것. 병원 뒤뜰 난간과 꽃밭 사이 사람의 발이 잘 닿지 않는 곳에, 그물을 쳐놓았다. 그래서 그 그물에 이제 옥에 요양을 받는 젊은 사나이가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야? 누워서 바라보는 거야. 치어다보기를 바르게 본 것이죠. 그래서 바르게는 이제 잘 보이게 라는 뜻인 것 같아. 잘 보이게. 치어다보기를, 누워서 이렇게 보기를 잘 보이게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 이제 잘 보이게 하고 문장이 끝난 것도 원래는 이제 문장이 완전하게 끝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다음으로 연결을 해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내용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게 만듭니다. 나비가 한 마리 꽃밭에 날아들다. 나비는 일제감정기에 좀 약한 존재야. 그럼 누구겠어? 우리 민족이겠죠. 그쵸? 우리 민족. 나비 한 마리 꽃밭에 날아들다가 뒤뜰 사람의
발 잘 닿지 않는 곳에 쳐놓은 그물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노란 날개를 파득거려도 이제 칭칭 감기는 모습 이야기하죠. 자꾸만 감기운다. 파득거려도 이런 것들 반복되어서 반복해서 이제 상황을 묘사하고 있어요. 파득거려도 끝없는 실을 뽑아 이렇게 감기기만 한다. 거미는 쏜살같이 가더니 쏜살같이 재빨리 가서 끝없는 실을 막 뽑아낸 거야. 되게 이제 급박한 상황을 잘 나타내고 있지 않아요? 거미가 막 이제 걸렸구나 해가지고 막 달려와가지고 거기서 실을 뽑아서 나비의 온몸을 감아버리는 급박한 이제 상황을 잘 전개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나비의 온몸을 감아버렸대요. 나비의 무기력한 모습이죠. 나비의 무력한 모습.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 그래서 무력한 모습을 보고 이 장면을 본 사나이는 한숨을 푹 쉰 거야. 그치? 그래서 사나이가 이것을 바라보는 거미와 나비의 이 광경을 바라보고 있는 입장이구나. 그래서 사나이의 대응은 뭘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미줄을 헝클어버리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나이보단 무수한 고생 끝에 이제 때를 잃고 병을 얻은 이 사나이를 위로할 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 이 사나이를 위로할 말이, 위로를 위한 행동. 위로를 위한 행동이 거미줄을 헝클이는 것 말고는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사나이를 위로해줄 말, 거미줄 헝클이는 것밖에 없었네. 위로의 말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사실 사나이가 화자가 아닌가라고 많이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화자가 아니네요. 그쵸? 이 지금 바라보면서 시상을 전개하고 있는 화자가 사나이로 자신을 지칭한 게 아니라 이렇게 무기력한 우리 민족을 나타내는 사나이라는 인물을 이야기하면서 거미줄을 헝클이는 것밖에 이렇게 나비의 온몸을 감고 있는 실을 뽑아 나비의 온몸을 감고 있는 그 거미줄을 이렇게 헝클이는 것 말고는 이제 위로의 말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나이를 위한 위로와 대응 이야기하며 윤동주의 위로가 끝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윤동주의 시인의 작품은 이 시인의 이름을 보면 일제감정이라는 상황을 잘 반영해가지고 우리가 해석을 하죠. 그렇게 본다면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한번 볼게요. 황동규의 달밤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도 같이 한번 볼게. 누가 와서 나를 부른다면 시상 전개를 어떻게 하고 있어? 가정의 상황으로 시작하고 있어. 약간 비슷한 작품 있죠?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우리다. 뭐예요? 진달래꽃이잖아. 그치? 진달래꽃도 이별의 상황을 뭐 하는 거? 가정하는 거죠. 그것처럼 이제 어떠한 상황을 가정하면서 시작을 해요. 자, 그래서 나에게 보여주리라. 누가 와서 나를 부르면 보여주리라. 보여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 그래서 요거 보여주리라, 거기에다가 리가 들어가 있네. 리 뭐야? 미래시제. 뭐뭐하리. 미래시제. 내가 그렇게 한다면 내가 보여줄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 미래시제로. 그쵸? 자, 그래서 저 어른 들판이 얼어있다라고 하니까 좀 부정적이지 않을까? 그 다음에 들판 위에 내리는 달빛, 자연물이죠? 들판을 비추는 자연물. 어른 들판에 걸어가는 한 그림자를, 어른 들판을 걸어가는 한 그림자를 지금까지 내 생각해온 것은 모두 무엇인가? 친구 몇몇 그들에게는 이제 내 것 가운데 그중 외로움이 아닌 길을 보여주게 되리. 오랫동안 내 여며온 고이춤에 남은 것은 무엇인가? 고이춤이 여기 고이나 바지 허리에 이제 접어가지고 어떤 사이에 남은 것은 무엇인가? 허리춤에.
두 팔 들고 얼음을 밟으며 갑자기 구름 개인 들판을 걸어갈 때 헐벗은 옷 가득히 받는 달빛, 달빛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보면 지금까지 내 생각해온 것은 모두 무엇인가? 여기까지는 이제 가정하면서 나를 부르면 내가 보여줄게. 저 얼어붙은 들밭에 내리는 달빛을 그리고 얼은 들판을 걸어가는 한 그림자를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지금까지 내가 생각해온 것들은 모두 무엇인가? 성찰하는 거잖아요. 그쵸? 성찰. 자, 성찰로 어떻게 떨어져? 여기 보세요. 오랫동안 내 염원 고이춤에 남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서 질문. 성찰과 질문을 던지고 있어.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몇몇 친구 몇몇에게는 그들에는 이제 내 것 가운데 그중 외로움이 아닌 길을 보여주게 되리. 외로움이 아닌 길. 외로움이 아닌 길 어떤 길이야? 달빛을 받으면서 가는 길인 거죠. 달빛을 받으며 가는 길. 이 길을 이제 보여주게 되리. 두 팔 들고 얼음을 밟으며. 얼음. 아까 얼음 들판. 얼음. 부정적 시어. 자, 얼음을 밟으며 갑자기 구름 개인 들판을 걸어갈 때 헐벗은 옷 가득히 받는 달빛, 달빛. 그래서 쏟아져 내리는 달빛을 이제 잔뜩 받고 있는 모습인 거야. 쏟아져 내리는 달빛을 받으며 내면화하는 장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래 선생님이 문학할 때는 제일 먼저 어디를 봐야 된다 그랬어요? 문제 봐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오늘은 이 시를 본문부터 한번 봤어. 그리고 여러분들 보기 한번 넘어가 볼 건데 보기 한번 봅시다. 여기 윤동주의 위로와 그리고 달밤이라는 이 시에서는요. 각각 일제감정기와 1950년대 부정적인 현실을 배경으로 한대요. 자, 윤동주 시인 일제감정기죠. 그쵸? 그리고 달밤에서가 1950년대 부정적인 현실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대적 배경은 조금 다르죠. 그렇지만 모두 무엇을 활용하고 있어? 자연물을 활용하고 있어. 어디에서는 윤동주 시인의 이 위로에서는 거미줄이라든지, 그치? 나비와 같은 자연물이 활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달밤에서는 뭐? 달빛, 그쵸? 달빛이 나오고 얼음 들판이라든지 이러한 자연물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화자가 현실을 대응하는 태도는요, 조금 다르죠. 가는 암울한 현실, 즉 일제감정기의 현실에서 무기력한 우리 민족의 상황을 나비로 이렇게 표현하고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나이로 표현을 하면서 이를 위로하는 화자의 행동, 헝클이는 것밖에 할 수 없었다. 위로를 위한 행동으로 하는 게 무엇이야? 거미줄을 헝클이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나는요 달밤에서는 질문을 통해서 이제 스스로 질문을 하잖아. 질문을 통해 자신을 성찰하고 자연물의 속성을 내면화하여 쏟아져 내리는 달빛을 이제 내면화하여 순수한 삶을 살고자 하는 화자의 내면을 자세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시를 보고 그리고 한 번 더 이렇게 했지만 모의고사를 풀 때는요 보기 먼저 보는 게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한번 시험을 풀었으니까 분석부터 했었던 건데 이렇게 내용을 한 번 더 이해를 해서 26번 같이 한번 가볼게요.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위로와 달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두 작품 모두 동일한 시어를 반복하여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이런 게 이제 가장 딜레마 같아. 여기서부터 맞는 말인 것 같은 약간 좀 식은땀 나잖아. 그 다음은 뭐지? 자, 볼게. 명사로 시상을 마무리하여 시적 여운을 드러내고 있다. 명사로 시상이 마무리된 부분이 있습니까? 찾아보세요. 있어요? 가에서는 없을 것이에요. 가는 물론 이제 시가 산문시지만 뭐뭐 다로 끝나지는 않았지만
뭐뭐개 해가지고 이어지면서 끝이 나잖아. 그럼 명사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나에서는요, 명사로 끝나요. 헐벗은 옷, 가득히 받는 달빛, 달빛 해가지고 이 자연물을 내면화하고 있는 이 화자의 모습이 나타나 있어. 그렇기 때문에 명사로 시상을 마무리한 것은 무엇이야? 나에서만 해당이 된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X, 반어적 표현을 활용하여 화자의 태도를 부각하고 있다. 반어적 표현은요, 쓰이지 않았죠. 영탄적 어조, 영탄적 어조를 통해서 이제 시적 대상의 속성을 예찬하고 있다. 한번 볼게요. 영탄적 어조를 찾을 때 선생님 영탄적 어조 뭐 어떻게 찾아야 돼요? 약간 서리적 표현을 좀 찾아보면은 그게 이제 더 빠를 거야. 아시겠죠? 서리적 표현이나 질문이나 태도를 보세요. 질문이나 태도. 뭐 예를 들면은 지금까지 내가 해온 것들은 모두 무엇인가? 오랫동안 내 여명 고이춤에 남은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들, 감정이 드러나는 부분들을 보면 되는데 여기에서 화자의 감정을 이제 드러낸 부분들이 영탄적 어조, 시적 대상의 속성을 예찬한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예찬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공감각적 심상은요, 이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감각을 다른 감각에 전이하는 거잖아. 그치? 그런데 공감각적 심상은 나와 있지 않고요. 애상적 분위기, 이제 슬픈, 안타까운 분위기, 부정적인 상황에서 이 애상적 분위기를 조성할 수는 있겠지만 공감각적 심상이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X, 정답은 26번에 1번 되겠네요. 자, 27번 볼게요. 시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27번. 자, 적절하지 않은 것, 바르게를 활용하여 잘 보이게, 바르게. 잘 보이게 라고 활용해서 사나이가 누워있는 곳이 거미가 쳐놓은 그물을 쳐다보기에 좋은 위치임을 나타내고 있군. 잘 보이겠죠? 잘 보이는 곳이니까. 그쵸? 자, 그리고 가에서, 윤동주의 위로에서 작구를 활용하여 거미가 쳐놓은 그물에 걸려서 계속 감기기만 하는 나비의 힘든 상황을 작구로 반복해가지고 나타내는 것도 맞죠? 그쵸? 그리고 가에서 쏜살 가치를 활용하여 나비를 감기 위해서 매우 빠르게 움직이는 거미의 행동을 강조하고 있다. 이것도 맞습니다. 그쵸? 쏜살 같이 달려온다 그랬잖아. 그치? 그러니까 막 성큼성큼 이런 음성 상징어가 아니어도 쏜살 가치만으로도 되게 급박한 이 분위기를 조성하죠. 그래서 강조의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나에서 이제를 활용하여 친구 몇몇과의 만남으로 인해서 외로움이 아닌 길이 시작되었음을 드러내고 있군. 자, 외로움이 아닌 길이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외로움이 아닌 길은 어떤 길을 얘기한다 그랬어? 달빛을 맞으면서 가는 길이라 그랬잖아요. 이 자연물을 내면화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렇기 때문에 외로움이 아닌 길은 누구 때문이 아니야? 친구들과 같이 만나서 가기 때문이 아닌 거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달빛을 맞으면서 가기 때문에 외로움이 아닌 길이야. 달빛을 맞으며 가기 때문이다. 요게 아닌 것은이죠. 정답 4번이고요. 5번까지 마무리 볼게요. 나에서 가득히를 활용하여 달빛이 화자의 헐벗은 옷을 환히 비추는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맞죠? 달빛을 완전 완전 듬뿍 받는 표현을 하고 있잖아. 마지막에. 그래서 달빛 하면서 끝내고 있습니다. 맞죠? 정답은 아닌 것 4번 되겠습니다. 여기 보기 들어갔던 문제 한번 볼게요. 28번. 보기를 바탕으로 나를 감상한 내용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윤동주의 위로에서는 나비가 꽃밭으로 날아드는 것은 일제감정기의 암울한 현실에 대응하려는 화자의 의지를 드러낸 것이겠군. 일제감정기의 암울한 현실까지는 맞거든요. 근데 이 나비가 꽃밭으로 날아드는 게 대응하기 위한 화자의 의지라고 볼 수 있을까? 이거는 조금, 그러니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그 근거가 너무 미약하지 않니? 응?
나비가 꽃밭으로 날아드는 것은 되게 자연스러운 일이거든요. 그쵸? 자연의 섭리잖아요. 꽃이 있는 곳에 나비가 있고 벌이 있는 건데 그런 모습을 일제감정기의 암울한 현실에 대응하려는 의지로 보기엔 어려움이 있고 보기의 내용도 같이 참고해서 봐봐. 보기의 내용을 바탕으로 보라고 그랬잖아요. 보기의 내용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 현실에 대응하는 태도는 가와 나의 화자가 각각 다르대요. 일단은 가에서는요, 무기력한 우리 민족의 상황을 표현하기 위한 거야. 대응이 아닌 무기력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뭐 하고 있어? 위로하는 거거든요. 화자가 위로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나비가 꽃밭으로 날아드는 게 일제감정기에 대한 대응이다 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정답 1번입니다. 나머지는요, 볼게요. 자, 위로에서 한숨을 쉬는 사나이를 위해 거미줄을 헝클어버리는 것은 무기력한 우리 민족의 상황을 위로하는 화자의 행동? 맞죠. 그쵸? 할 수 있는 게 거미줄을 헝클이는 것밖에. 그래도 그것은 사나이를 위로하는 행동인 거야. 자, 그리고 이 사나이가 누구야? 우리 민족을 나타낸다 했잖아. 일제감정기 상황에서 무기력한 우리 민족을 얘기하는 거라고. 나에서 달빛을 받으면 구름 개인 들판에 걸어가는 것은 달의 밝은 이미지를 어떻게 내면화하여 순수한 삶을 살겠다는 의지 똑같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맞다라고 볼 수 있겠죠. 나에서 내가 생각해온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며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은 질문을 통해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화자의 모습을 드러낸 것이겠군. 이것도 맞네요. 그렇죠? 그리고 5번. 가에서 거미란 놈이 그물에 걸려서 나비가 날개를 파득거리는 것과 나에서 화자가 얼음 들판을 가기 위해서 얼음을 밟는 것은 모두 자연모를 활용하여 부정적 현실을 드러낸 것이겠군. 거미, 그물, 나비가 날개에 걸린 거, 그리고 얼음 들판, 얼음을 밟는 거, 다 부정적 현실을 드러낸 거 맞다고 볼 수 있죠. 우리가 다 세모 쳐놓은 것들과 동일합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3개 문제를 해봤고요. 이제는 현대 소설로 같이 한번 넘어가 볼게요. 학원으로 전화 주세요.